램제트 신기술 특허, 3중 연소 독점. KF-21 국산 엔진 전면 교체 시작. 미국산 F414 엔진 뛰어넘는 성능. KF-21 전투기의 국산 엔진 개발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며 한국이 세계 최초로 3중 연소 램제트 신기술 특허를 확보했다. 이로 인해 KF-21의 기존 미국산 F414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전면 교체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성능이 미국의 최신 엔진을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3중 연소 기술은 기존 터보팬 엔진의 한계를 극복하며 비약적인 출력 향상을 가능하게 만든 혁신적인 기술로 평가받는다. 특히 램제트 기술이 적용된 이 엔진은 기존 전투기 엔진보다 훨씬 높은 추력을 제공하면서도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미국, 러시아, 유럽 국가들조차 확보하지 못한 이 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특허까지 등록함으로써 세계 전투기 엔진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KF-21 블록 1 모델은 미국산 F414 엔진을 사용하고 있지만 국산 엔진이 성공적으로 탑재될 경우 블록 2부터는 완전한 독립 생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한국이 엔진 기술의 핵심 영역에서 미국 위존도를 완전히 벗어나며 방산 자립도를 크게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KF-21용 국산 엔진은 3만 파운드 이상의 추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기존 F414 엔진의 22,000 파운드보다 월등히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 또한 3중 연소 시스템을 통해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출력을 유지할 수 있어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인 운용 효율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조차 이 기술을 확인한 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한국의 기술력이 급격히 발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F-22 랩터나 F-35 라이트닝 E 같은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엔진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산 엔진이 성공적으로 장착되면 KF-21은 세계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되며 한국 전투기 산업의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단순한 방산 자립을 넘어 향후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KF-21의 국산 엔진 탑재가 현실화되면 한국은 전투기 엔진 개발 기술력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게 되며 이는 향후 수출 시장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번 3중 연소 램제트 기술 확보는 한국이 전투기 엔진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KF-21이 더욱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KF-21의 국산 엔진 전면 교체가 본격화되면서 한국 항공우주 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날이 머지않았다. 정부와 시제업체, 프로토타입 컴퍼니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해 선정된 업체가 16000lbf 파운드 포스 엔진 출력 단위 급 엔진을 개발하는 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기술 확보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국내 항공엔진 연구개발 종사자는 400여 명에 불과해 인력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군 당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한 방산업체는 최근 세계 최대 항공기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 타진했으나 항공우주 기술의 해외 유출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통제하면서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엔진은 1980년대에 개발된 것이다. 항공엔진 분야는 기술을 가진 곳이 유출을 우려해 특허도 내지 않아 기술 참고가 어려운 분야로 꼽힌다. 미국 국무부는 국제무기거래 규정, 이탈 인터내셔널 트래픽 인암즈 레귤레이션스로 수출을 규제한다. 이는 무기수출통제법의 허위 규정으로 미 군용물자 품목과 기술자료, 군용물자의 수출 허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방산물자와 기술의 수출입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다.
미국은 우방국에게도 현존 최강 전투기로 불리는 F-22를 한 대도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다. F-22에는 25000LPF급 엔진 2개가 장착된다. 이 엔진의 내부 온도는 2200도까지 올라간다. 방사청 관계자는 한국이 개발하려는 엔진보다 성능이 월등하다. 엔진 분야에서 한국은 50년 정도 뒤처져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다른 정보 관계자는 영업비밀을 기술자료 형태로 받아오거나 해외 기업의 연구진에게 배워와야 하는데 각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쉽지 않다. 해당 국가에 공장을 지어주는 등 국가 대 국가 차원의 외교적 협상도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항공엔진 개발을 추진하되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해외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이다. 공군은 2040년대를 차세대 전투기 도입 시점으로 보는데 시기가 당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2040년 전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심현석 방위사업청 첨단항공엔진 개발 파트리더는 국내 업체들이 모든 분야에서 균일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개발에 오래 걸릴 것 같은 부분은 해외 기술 도입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방산업계는 엔진 기술 내재화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방사청 추산에 따르면 항공엔진 전문 인력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0만 1,50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만에서 2.43%와 두산에너빌리티 23,650원 검은색 아래쪽 삼각형 1,050에서 4.25% 등의 200여 명. 각 대학에 220명 정도다. 과거 산업발전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에 참여했던 간접 인력까지 포함하면 800여 명이지만 그래도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방사청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 항공엔진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며 연구개발 인력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높였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며 앞으로 500여 명은 더 필요하다고 본다. 인력 확보 방안을 추가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2. 방사청장 K방산 세일즈위의 내달 UAE 방문, 이집트 인니 방문도 조율.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K방산 수출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를 방문에 이어 내달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해 방산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석 청장은 이집트와 인도네시아 등 우리 방산 도입 국가를 방문하는 일정도 조율 중이다. 30일 방사청 및 업계에 따르면 석 청장은 내달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해 오는 2월 17에서 21일 아부다비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ADNEC에서 열리는 아이드 2025 국제 방산 전시회를 참관할 예정이다. 방산업계는 국내 정치 상황에 불안해하는 국가들에게 방사청장의 방문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다며 반기는 분위기로 전해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국내 정치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K방산 수출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대회에 다시 한번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석 청장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방산협력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29개국에 발송하기도 했다. 석 청장은 전시회 현장에서 해외 주요 정보군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수출 가능한 K방산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도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IDEX 2025가 진행되는 2월 10에서 20일에는 현지에서 우리 군과 UAE 군의 연합훈련도 진행된다. 훈련 기간 중 우리 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국산 무기체계 성능 시범, 성육함, 천자봉함, LSTE, 4,900톤급 공개 행사 등을 통해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성도 홍보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 최대 규모 국제무기박람회인 IDEX는 전세계 고위급 국방 관계자와 65개국, 1,350여 개 방산업체가 참가한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LIG 넥스원, 한화, 현대로템 등 국내 38개 방산기업도 이 전시회에 참가한다. 아울러 석 청장은 이번 UAE 방문과 함께 이집트를 찾는 계획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22년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집트는 현재 국내 지상장비와 FA-50 경공격기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일정을 마무리한 뒤에는 인도네시아 방문도 조율 중이다. 현재 인니 측 정부 관계자와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청은 올해 방산 수출 목표액을 정확한 수치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예년 수준의 목표로 설정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전년에 200억 달러, 약 29조 원 정도로 추정된다. 업계에선 지난해 이뤄지지 않은 폴란드 K2 전차 수출 2차 계약을 합치면 올해 240억 달러가 가능하단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석 청장은 지난 19에서 21일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국방부 정무차관 등을 만나 양국 방산업계 간 체계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우디 공군 해군사령관과 회의 및 양국 공동 워크숍을 열기도 했다. 석 청장은 사우디 일정 이후엔 노르웨이로 이동해 우주 분야 기업인 KSAT사를 방문했다. KSAT는 우리 군의 425사업, 시험평가의 해외 지상국 지원을 하고 있다. 석 청장은 노르웨이와 수출 논의 중인 자주포 및 다연장 로켓 사업을 위한 산업협력 방안에 우주 분야를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3. 미 알래스카 F-35 전투기 추락 사고, 조종사 비상탈출 성공. 한국과 미국 공군이 사용하는 스텔스 전투기 F-35가 알래스카주 공군기지에서 훈련 중 추락했다. CNN, AP 뉴스, 르파리지행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354 전투비행단의 F-35A 전투기가 지난 28일 현지 시간 오후 12시 49분경 공중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폭발했다. 조종사는 신속한 비상탈출에 성공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폴 타운젠드 354 전투비행단장은 조종사가 착륙 단계에서 비행 중 오작동을 겪었다며 추락 직전 기내 비상 상황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를 당한 F-35A는 착륙 장치를 편 상태로 선회하다 거의 수직으로 추락했으며 충돌 직후 대형 폭발이 발생했다. 영상에는 조종사가 낙하산을 펼치고 탈출하는 장면도 포착됐다. 조종사는 사고 직후 인근 육군병원으로 이송돼 추가 검진을 받고 있으며 현재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공군 당국은 약 1억 달러, 약 1,300억 원 규모의 전투기 잔해 수거에 착수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F-35 기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더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5월에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동 중이던 F-35 전투기가 뉴멕시코 상공에서 추락했고 지난 10월에는 해병대 소속